두 번째 이제 발제전 사례 발표인데 또 화수정원 마을이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만석초등학교 근처에서 삼거리 근처예요. 옛날에는 그 만석부두하고 화수부두가 이제 연합부두가 생기기 전에는 제일 중심 도시 중에 하나죠. 쉽게 말하면 가장 돈이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도시가 이제 연합부두가 만들어지고 다 그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잘 안 됐는데 거기를 이제 이 이사장님이 이제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그 분들이 좀 여유가 되어 계시거나 행사할 일이 있으면 그 샌드위치를 주문해 주시면 인천시내 어디다 저기를 합니다. 배달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샌드위치가 상당히 이제 맛이 있는데 그 샌드위치가 왜 맛이 있냐면 그 동네가 이제 만석부두하고 화수부두 쪽에서 오랫동안 그 여기 음식이나 생활을 하셨던 그 할머님들이 저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드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다른 데도 상당히 가격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배달도 충분히 해드리니까 저희들도 이제 행사가 있으면 자주 이제 시켜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더 좋은 이제 발전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끝나고 혹시 뭐 전화번호나 명함을 가져가시면 조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토론회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토론자를 좀 소개시키고 먼저 소개시키고 이제 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랫동안 그 인천시에서 공직 생활을 좀 하셨고요. 퇴임 후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센터장님으로 계신 이일희 센터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발제해주신 전창 교수님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승석 사장님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성철 사무총장님도 괜찮고? 네, 이성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의회하고 그 인천시에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예결위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바쁜 일정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좀 요청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일희 센터장님한테 저 마이크를 넘겨서 간단하게 토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일희 센터장 준비되셨죠? 예, 그 시간이 사실 많이 경과가 돼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이강호 이사장님은 저하고도 아주 30년간 아주 정을 돈독히 가는 사이고 저에게 또 직접 전화를 하셔서 토론에 좀 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출범식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지금 블로거에 계신 청중 숫자와 우리 집행부와 저희 숫자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부담 없이 얘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조금 연락을 드리면 우리 전찬기 교수님은 뭐 저하고도 한 거의 30년간 이렇게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은 바가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센터장을 3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 교수님은 초대 센터장을 또 역임을 하셨고 또 기초 현장 센터장을 트리플로 모두 역임을 하셔서 우리 인천에서는 거의 도시 재생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독보적인 아주 위상을 갖고 계시고 저보다 연배라서 제가 항상 형님으로 모실 만큼 많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 최종석 이사장님은 제가 이제 센터장 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 이분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 화수정원 마을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우리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 참 이 수많은 고생과 열정으로 이 전국에서
모범적인 아주 성공 사례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더욱 사업도 늘리고 나름대로 아주 전 인천 지역을 상징하는 우수 지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데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 우리 전찬희 교수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이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만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아주 두 이사님이 아주 공조를 해서 참 출범체를 가졌는데 앞으로 이 도시재생 정책 사업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분야별로 상당히 융복합적인 사업으로 지금 진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천 동행 그리고 문화예술의 그런 아트의 만남은 상당히 우리 인천 도시 정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센터 재생사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우리 인천에서는 지금 27개의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사업은 화수 정원 마을을 비롯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유휴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마다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직결되는 이 공동 이용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민 운동 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마을 회관, 경로당 또는 어린이집, 또 마을 카페, 도서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 시설로서 적극 지금 활용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 사후 관리 방안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이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조를 받아서 완료를 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 여건이 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천이 전국적으로 거의 선두에 나서서 이 사후관리 조례를 지난번 동구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준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런 관련된 사업은 사실 금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해법을 찾고자 지금 우리 센터에서도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간 활용에 의해서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외면받는 부분도 있다는 이제 지적이 있었고요. 오늘 발표한 공간 활용에 있어서 운영 관리라든가 이 시설 활용에 대해서 화수 정원 마을이 상당히 참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종석 이사장님의 열정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한 분의 개인적인 열정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조직적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또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와 공급자의 관점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최종석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행정기관에서 석 달마다 직원들이 교체가 되고 또 이러한 비협조적인 상황 속에서도 직접 발벗고 나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일을 찾아서 해냈다는 데에서는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결부를 해서 오늘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사실 이 지역 주민의 사회적 가치를
엎어서 이러한 연합 출범식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그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시작점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놓여있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사업지 발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잘 추진이 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에는 제가 속해 있는 광역센터를 비롯해서 군구별로 기초센터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4개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센터가 14개가 있어서 이 19개 이제 센터가 있는데, 저희들끼리도 인천 지역 센터 협의회를 지금 만들어서 이 자리에 우리 전찬희 교수님도 같이 이제 우리 회원들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건의사항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참 접점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센터가 오늘 이광우 이사장이 비롯한 이러한 연합 출범식과 잘 연계해서 우리 센터에서도 혹시 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통 분모를 찾아서 열심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토론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보면 인천시가 27개 정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한 6개 정도 완료되고 이제 21개가 좀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공간을 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완공된 것들, 이 건물을 어떻게 사업을 조례 제정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해 주신 이일이 센터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이제 사회도 보셨고 이랬는데 인천 동행의 사회적 협동조합, 오늘 이제 주최자죠. 사무총장으로 계신 이성철 센터장님이 토론을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사무총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동행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총장 이성철입니다. 저는 순수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입장에서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나눠드린 거 보시면 도시재생 유휴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면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챕터 1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인디언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곧 저희 사회적협동조합이 제 병에 보시면 인가부처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행안부, 교육부, 산자부 등 다양한 사회적협동조합들을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시너지의 핵심은 왼쪽에 보시는 공유경제 마케팅, 예전에 직접 효과라고 하던 요새는 공유경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을 보였으니까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요. 마지막에 빨간건 사회적협동조합이 본질적인 가치, 연대와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보자라고 해서 함께 가자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챕터 넘기시면 지금 재미없으니까 인문학적인 내용으로 조금 섭을 풀어갑니다. 어린 왕자 선택 주변에 다 아시는 세계적인 명작 동화인데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명언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 표로 만들었습니다. 메뉴는 비즈니스 밸류, 밑에는 소셜 밸류인데 중간에 핵심은 소통과 공감과 상생을 해보자. 누가 소셜 코퍼레이션과 커스터머, 고객이 해보자라는 거고요. 비즈니스 밸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업 시스템을 갖고 해보자. 그래서 액티비티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하자라는 거고요. 그 밑에 소셜 밸류를 CSR,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ESG 경영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데 매체는 뭐냐 했을 때 멀티플렉스, 컬처, 스페이스, 커뮤니티라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
싶어서 제가 연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챕터 3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한다는 어린왕자의 명언처럼 추진 로드맵에 있어서 차별화된 협업과 상생으로 사회적 동력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보자 라고 해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맨 밑에 스타트업 출발했죠. 오늘 정책 토론회로 액션과 액티비티를 가지고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스페이스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 수립과 사업을 실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포지셔닝이 되겠죠. 그럼 제 노력과 설립 목적과 세상의 실천에 따라서 포지셔닝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말하는 상생의 가치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세계적 협동조합의 협업과 상생의 시발점으로 새로운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장은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빨리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아이였는데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오늘 여기 남아 계신 30%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이해해 주시는 여러분들처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꿈꾸지 않는데 꿈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When I Dream이라는 팝송이 보면 드림 컴 트루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스텝 1, 2, 3, 4를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사업을 준비해야 되니 정책 토론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TM팀도 구성해서 스텝 2는 구성해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사업 계획서도 만들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분석 및 보완을 해서 스텝 3는 시뮬레이션이 끝났을 때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보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계획서도 만들고 실제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스텝 4는 사업을 완성해보자. 결과랑 상관없이 완성된 작품은 결과를 분석해보고 성과를 공유하고 좋다면 사업도 확산해보자고 이렇게 사회협동적 관점에서 4가지 챕터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은 이제 영리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돈 벌면 비용이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활동을 하는 건데 돈을 벌어서 이제 배당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은 일반 우리가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단법인 이런 성격인데 영리 활동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배당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돈을 경제 활동하고 똑같은 그 돈을 벌어서 이제 이렇게 직원들이나 회원들 아니면 조합원들에게 쓰는 경우도 있고 한 40% 정도는 이제 이웃에게 쓰는 뭐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천에 한 170개 정도, 한 169개 정도 돼요. 최근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좀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제도 이제 저희들 모임을 좀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매출이나 고용이나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대부분 위축되거나 이제 축소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데가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매출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인 위기가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공공 서비스를 확대를 통해서 이제 그 위기를 돌파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렇게 전쟁이나 병화나 사회적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혼자 하다 보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술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쳐서 연합을 해서 연계를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던 거고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한 번에 또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좋은 이제 발제도 해주시고 오늘도 프로마트랑 또 동행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연합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전창희 교수님이 발제해 주시고 사례를 또 이제 최종석 이사장님 사례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토론자가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플로우에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의사항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네. 그 재생 사업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참 세계 제1류 국가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출산은 안 하죠. 자꾸 출산이 다운되잖아요. 네. 아파트는 천정부지예요. 아, 앞으로 국가가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재생 사업을 하시는 참 좋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주 걱정. 앞으로 좀 유령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30년, 50년, 100년 가면 정말 이 출산율로 보면은 유령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의견을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도시 재생 차원보다도 국가의 총괄적인 개발을 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인구는 자꾸 줄어요. 지방은 뭐 소멸을 원하고요. 대학도 한 20년 지나면 반이 다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집이 낡았어요. 그런데 저기 한 10km, 20km 떨어진 논밭에 가서 새 집을 짓고 살겠다. 개인이면 안 하죠. 이 집을 고쳐 살죠. 근데 국가가 지금 어떡하느냐. 여기가 망가졌는데 살기 힘들다고 해서 그림에다 틀어 신도시를 만들어요. 큰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9월 29일 여기 이제 또 지금 합니다. 그 주변의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 동네 그 주변 다 망합니다. 그럼 그 망한 데를 또 살려야 돼, 돈 들여서. 근데 제가 만약에 국토 균형 발전을 한다면은 지방에 있는 시도지사들이 해결이 뭐냐? 수도권 신도시 만들기 막아봐야 돼요. 그럼 수도권은 더 몰려와요. 지방은 더 망하. 수도권에 교통망, 도로, 철도 더 이상 놓으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여기 불편하면 또 만들어줘요. 그럼 지방 인사는 다 올라와요. 지방 다 망해요.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답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또 뭐냐? 정치가 표잖아요. 표. 인기. 그러니까 표 얻기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그 출범식하고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